네, 자 취업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취업 119 시간입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 청년 구직자분들의 친구 같은 멘토시죠. 페어링 HR의 신윤종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업 119 오늘의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 중고 신입이 신입. 늘고 네. 있다. 예. 이거는 무슨 좀 일일까요? 저랑 연관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좀 네. 중고 신입이잖아요. 오래됐는데 이렇게 많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네, 신입 같은 마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고하고 신입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좀 약간 대립되고 반대되는 말 맞아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저희 모두 뭐 중고 신입이라 그러면 또 중고 신입인데 네. 사실 뭐 중고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차 저희가 보러 가면은 좀 이렇게 완전 새 건데 이렇게 성능은 전혀 문제 없는 이런 차들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뭐 이렇게 경력이 조금 있지만 이게 신입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을 찾는 데 좀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네. 그럼 중고 신입은 경력직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좀 그럼 약간은 이 중고 다릅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회사가 또 많이 있나요? 예, 일단 지금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채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중고 신입을 뽑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건실한 그런 중견기업이라던가 네. 아니면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이런 중견기업 이런 곳에서 많이 선발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가 뭐 강남역이라던가 이런 신논현역 이렇게 좀 번화가에 가면 회사들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참 큰 회사들 많은데 혹시 두 MC분 좀 알고 계신 회사가 좀 있나요? 거기 제일생명 사거리 네. 경호본고도 있고 예. 메리츠증권 예. 오, 또 뭐 많이 있어요? 하시네요. 그래서 제 활동 부대예요. 그런 젊은 거리를 어떻게 잘 아세요? 아유, 예, 알아요. 저는 강남역이나 뭐 이런 데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 어떤지. 예. 요새는 이제 뭐 삼성전자 본사도 있고요. 또 글로비스도 아, 있고 맞아요. 예, 이제 예.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큰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회사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꼭 대기업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런 중견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계산을 해본다면 요런 정도 그 번화가에서 교통이 아주 좋고 한 20-30명 정도 회사에 있는 회사다. 이러면 사실 거의 인건비가 뭐 매달 한 1억 정도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임대료나 경상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곳에서 사업하기 어렵겠죠. 네. 예, 보통 이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의 협력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특정 상품을 취급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R&D에 집중하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아주 괜찮은 기업이고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문제는 이제 구직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게 문제죠. 예, 네. 일단 그 대기업은 위너, 뭐 그 외에는 루저. 좀 이렇게 예, 좀 폄하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에서는 사실 이 구직자분들이 이런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피하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직업 교육이라던가 이런 진로 교육이 조금 선행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구인난에 좀 이렇게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입보다는 중고 신입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뽑아두면 뭐 거의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100% 관두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뽑아놔도 신입으로 뽑았을 때. 예, 신입으로 네. 뽑았을 때요. 네. 또 이제 뽑아놔도 뭐 다른 회사 그 채용 공고를 계속 찾는다던가 아니면 또 뭐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맞아요. 저희가 뭐 CPA 같은 이런 뭐 전문 자격증, 국가 기술 자격증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면서 회사 그냥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력은 좀 짧고 좀 회사 경력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좀 뽑아가지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사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시간을 좀 월급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확 관둬버리면 상당히 손해가 많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놓은 그런 네. 직원들을 중고 신입으로 많이 뽑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건 MC 같은 경우 완전 베테랑이시죠. 네? 무슨, 아, 저 중고 신입이 별명이, 뭐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신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신입사원과 예. 중고 신입의 그래도 이제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갈라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좀 도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졸업 예정자,
입사, 그리고 이제 졸업자, 그리고 이제 중고 신입, 또 이제 저경력자 이렇게 예. 제가 좀 나눠갖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일단 그 중고 신입과 저경력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저경력자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좀 얘기를 나누고요. 네네. 일단 그 정규직에 입사 경험이 있으면서 뭐 빠르면 1개월, 뭐 짧으면 뭐 길게는 1년 이내에 이제 그만두고 다시 그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중고 신입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 그 구인 공고를 보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100% 물어봅니다. 전에 뭐 회사를 다닌 적인데 왜 관뒀냐? 아니면 또 그걸 또 안 적으면 그 공백 기간에 뭐 하고 다녔냐? 이런 또 공격적인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저경력자분들보다는 상당히 취업하기가 좀 나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고 신입과 저경력자. 저경력자의 네. 차이는 뭘까요? 일단 그 저경력자 같은 경우는 앞에 도표에서 보셨듯이 일단 그 정식 직원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그리고 2년 미만 정도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저경력자로 분류를 합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입 쓰기는 조금 아깝고요. 또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 많이 뽑는데 본인들이 그런 채용 공고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뭐 저번 그 방송 때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그 토익의 뭐 유효 기간이라던가 뭐 자격증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 공고 같은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되나 안 되나 너무 이렇게 재다 보니까 공고를 못 찾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를 열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를 그때그때 쏙쏙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아마 좋은 아마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경력자에게 맞는 어떤 그 나에게 맞는 회사 잘 찾는 방법. 제가 말한 방법 말고 또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까 뭐 전에도 이제 교원 같은 그 경우도 앞서 소개해 주신 그런 회사들도 이런 저경력자분들이나 중고 신입분들 많이 그 공채로 뽑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요? 예. 한번 예. 그 두 번째 키워드를 만나보시고 저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 저경력자 취업 이제는 헤드헌팅이다라고 제시어가 떴습니다. 네. 근데 헤드헌팅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어느 정도의 경력, 그러니까 뭐 한 과장 정도 이 정도 이상 돼야 좀 해당이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9세대가 되죠. 예.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예. 옛날에는 맞습니다. 헤드헌팅 영역이 이제 과장 차장급, 그리고 네. 이제 임원직까지가 이제 보통 저희가 헤드헌팅을 하는 네. 대상이었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 그 영역이 매우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리직급까지도 이제 헤드헌팅이 나서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승진 연령이라고 하죠. 좀 나이 어린데도 대리과장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년 만 36개월을 딱 채운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헤드헌팅에서 예, 이런 그 경력 이직 등을 대행해주고 또 이런 구인 공고를 또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가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3년이 안 된 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 저경력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되게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 주인급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이게 보통 저희가 잡코리아나 이런 데 올리면 원서가 막 몇천 개씩 들어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차장, 과장 직급의 헤드헌팅을 의뢰하면서 뭐 사원 주위급도 한두 명 정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헤드헌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저경력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경력 3년 미만의 저경력자라고 하죠. 네. 자, 이런 저경력자들이 혹시 헤드헌터에 좀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 있나요? 취업을 이제 실제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 작년 5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분 네. 한번 여성분인데 한번 저희가 스펙을 한번 좀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례 말씀하시는 성공한 거예요? 사례를 네네. 좀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또 실패한 사례는 워낙 많아서 성공한 사례를 알려드리는 게 사실 좋습니다. 예, 예.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소재 여대를 졸업하셨고요. 근데 850점대 그 토익이 있는데 역시 유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어학연수 조금 했었고, 또 이제 뭐 중소기업 직장 체험도 잠깐 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게 졸업하고 세계 최대 곡물 회사죠. 네. 그 오뚜기랑 상당히 라이벌인데 카길이라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이제 한국 아메이라는 회사에 이제 2년 계약직으로 재무팀에 근무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죠. 1년 364일 일하고 이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정규직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이제 컨설팅이랑 헤드헌팅을 좀 의뢰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계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 이제 그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계약직 경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다시 구직 활동을 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제 헤드헌팅 쪽에서 막 가지고 있는 공고를 딱 보고 예. 이제 그 경력 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하고 자기가 그 근무했던 그 경험들을 잘 기억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네. 면접을 본다면 반드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그 외국계 기업을 좀 노려가지고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외국계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공채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로 일할 사람의 그 포지션에서 근무하는 팀장이 직접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시 채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지금 요즘 3월, 4월처럼 이런 그 공채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좀 공고를 찾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받고 경력직 1년 차 이렇게 공고가 난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력 기술을 가지고 와서 면접을 참 잘 봐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된 케이스네요. 근데 예. 경력 1년에 신입을 뽑는다는 그런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편인가요, 실제로? 예, 앞서 좀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그 생짜 초보들, 완전히 초보 사원들은 사실 그만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그 채용 포털 사이트, 뭐 워크넷 이런 데 보시면은 그 검색을 할 때 경력 1년 차 신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네. 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저경력자 위주로 취업을 그 이렇게 시켜주는 이런 그 공고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신입 직원 채용 공고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다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신입사원들이 실제로 이렇게 얼마 안 가서 그만두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나요? 뭐, 예,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입사해서 몇 개월 지나고 그러면 관두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사실 그런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또 연구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왜 관두는지, 또 인사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년 11월에 나온 자료를 보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이제 신입사원 조기 정착을 위한 스마트 스타트라는 이런 그 셀이 경영 노트가 올라왔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심각한 구직난 속에서도 또 이제 2009년 기준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3.9% 그리고 이제 이런 중견기업은 23.6%, 중소기업은 더 높습니다. 39.6%가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1년 네네. 이내에. 그리고 또 이제 2007년 대졸자 같은 경우는 그 첫 직장에서 근속한 그 평균 기간이 11.4개월에 불과합니다. 아. 네. 예, 이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정말 짧은데요. 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이런 그 겪는 증후군을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놔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예. 근데 저도 현장에서 이제 구직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실 상당히 그 어렵다 이런 걸 느끼는데 또 이 그 보통 회사의 조직 구조나 이런 직장 매너 등을 잘 모르고 제가 항상 방송 때 나와서 얘기 드립니다. 나 짱! 예, 나 짱!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해서 잘 그 사회를 모르고 있는 게 좀 문제인데요. 아. 네. 근데 전에 제가 이제 GS 계열에 다니는 회원을 한 명 그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저 그만둘래요. 이렇게 또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예, 예. 네. 왜 그러니? 그랬더니 1년간 일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팀장님이 뭐 그렇게 능력이 좀 없는 것 같고 네. 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도 안 해주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한번 그냥 다른 회사 채용 그 공고를 보니까 한번 넣어야겠다.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또 회사에서 많이 이런 그 뭐랄까 직원을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아주 관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례를 경영 노트에서는 이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동화 파랑새 혹시 아시죠? 네. 네, 동화 알죠. 쪽은 이제 우리 상은 씨가 또 전문입니다. 네, 뭐 예, 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맞나 모르겠어요. 뭐 행복을 찾아왔고 뭐 파랑새 찾아갔는데 그렇죠. 결국은 파랑새가 뭐 자기 집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예, 그런 맞아, 거죠? 바로 정확합니다. 뭐 어디엔가 지금보다 더 나을 어떤 뭔가 좀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을 갖는 것인데요.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계속 그 다른 회사에 기웃기웃 해보는 거죠. 예, 이런 게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이런 행동을 하면 사실 팀장님들 정도 되면 압니다. 이 친구가 왜 일을 이렇게 안 하나? 요즘 마음이 들떠 있나? 네. 금방 사실 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팀장분들이 그래서 이제 직원 관리를 하는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 막 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가죠. 그러고 나서 너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럼 뭐 팀장님들이 제가 이러면 좀 아쉬워하시겠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전혀 무서운 걸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연봉 4천만 원 이상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이 정도면 뭐 예.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뭐 심각할 것입니다. 네. 4천만 원 이상. 알겠습니다. 그 자리 그래요. 제가 들어가고 싶네요. 예. 야. 참 인생 편하게 생각하신 분들 좀 많이 그러게요.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파랑새 증후군 살펴봤고 네. 저희가 두 가지 증후군이 더 있었죠. 예. 짧게 설명 들어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낮장 얘기하는 그 셀프홀릭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써 영어로 쉽죠? 셀프홀릭. 본인한테 너무 취해 있는 건데. 네. 이제 그 나는 짱이니까, 예, 이제 방송에서 그냥 얘기 드리자면 뭐 나는 최고고 엘리트인데 네. 회사에서는 이렇게 나한테 하찮은 일을 시키지? 아. 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짱이니까 그냥 다른 회사 그냥 뭐 몇 달 쉬었다가 하면 나는 들어가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셀프홀릭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안 돼요. 예, 네. 피터팬 증후군은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경영 노트 세 번째 소개하는 게 이런 친구들이 자신한테 좀 고급스러운 일, 좀 이런 존재감 있는 일을 원하는 친구들한테 실제로 줍니다. 또 주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거 너무 무거운데 막 책임감을 막 느끼다가 네. 결국 일을 시키면 회사는 결국 결과를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결과를 딱 물어보면 몰라요 이러고는 바로 관둬버립니다. 막상 중요한 일을 예. 시키면 또 이거 그렇게 참,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 아주 힘들죠. 예.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한쪽에서는 정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네. 고뇌하고 힘들어하는데 네.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도 금방 드는 경우가 있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상환 씨 정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다 써줘야 보니까 되겠어요. 또 이제 신입 직원도 많이 챙겨도 어떤 데서는 중고 신입도 많이 뽑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 네. 회사들이 많이 그 신입 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하도 관두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기 회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채용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조금 해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네, 대기업 입사 후 지금 8개월 만인가요? 네, 8개월 관뒀습니다. 만에 관뒀습니다. 앞으로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네요. 네. 예, 앞으로 취업의 지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앞서 얘기해드린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어떤 큰 일을 주고 뭐 이런 좀 자기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래 다녀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분명히 관둔 케이스일 텐데요. 네. 거긴 또 대기업을 입사를 했었으니까 네. 사실 동일 직무라면 사실 변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험회사의 보험 관리직에 있었는데 다시 보험회사에 넣는다. 이러면 전 회사 왜 관뒀느냐. 이러면 사실 답변하기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동일 직무로 간다고 하면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스펙, 나이, 학교 이런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어떤 스펙이라던가 자신의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다시 그런 채용을 좀 공고를 보시고 구직 활동하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네네. 네, 어떤 질문이 또 올라왔을까요? 자, 2년간 벌써 3번이나 회사를 옮겼습니다. 한 회사에 마음 붙이고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비결, 윤지님이 물어보셨네요. 네. 뭐 사실 비결은 회사에서 제시해주면 됩니다. 야근을 안 시키고 급여를 많이 주고 네. 뛰어난 복지 혜택. 네. 그러면 예, 이러면 좋을 안 텐데요. 관둡니다. 근데 네. 사실 제가 그러면 갔죠, 옛날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자신의 어떤 직장 스타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조금 야근이 많더라도 급여가 많으면 오케이. 아니면 뭐 좀 회사가 급여가 적더라도 집에서 출근이 뭐 30분 이내고 야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다닐만 하겠다.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좀 가질 건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좀 이렇게 좀 딜을 해가지고 자신이 결정을 해서 한 회사에서 이 회사면 이 정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좀 꾸준히 일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네. 인생에 있어서 직장에서 우선순위 좀 잘 정해 놓으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해결해 봤고요. 자, 오늘은 중고 신입과 저경력자 실태와 함께 여러 가지 사례들 좀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취업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 카카오톡으로 질문 받고 있는데요. 워크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좀 정확하고 빠르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